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된 불운의 재수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는지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1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 재수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 번 더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딸인데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 과외 경험도 많다길래 군소리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잘 집중이 되지 않길래 부모님께서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주셨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뭐지? 내가 언제 배달 음식을 시켰었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엄청 귀여운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어깨까지 오는 아담한 키에 긴 갈색 머리였고 흰 티에 딱 붙는 청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풍겨오는 향수향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오늘 과외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날이 과외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녀를 제 자취방으로 들였습니다. 편히 앉으라고 의자를 빼드렸는데 그녀가 헛기침을 하면서 제 밑을 슬쩍 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봤더니 제가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집에 편히 있으면서 공부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게 습관이 돼서 몰랐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위로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과외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여자를 직접 만나는 건지, 그것도 제 이상형이랑 이렇게 비슷한 여자라니, 마음이 설레어서 도통 과외에 집중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아닌 그녀에게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남친은 있는지, 몇 살인지, 뭐 이런 것들만 저도 모르게 계속 묻자 그녀는 집중 못하는 제가 웃겼던지 슬쩍 웃으면서 다시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천사같이 예뻤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과외가 끝나고 그녀를 내보냈는데 방 안에 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에 도저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스스로 얼마나 달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공부고 뭐고 다 뒤로 젖히고 그녀의 인스타나 카톡 프사만 매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녀석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를 알고 있냐면서 물으니까 그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우리 과탑 여신을 너가 어떻게 아냐면서 되묻더라고요. 과탑 여신이라니. 그녀의 외모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만 했지만 그럴수록 저한테서 멀어지는 느낌만 들어서 우울하더라고요. 그 잘난 대학에 다니면서 과탑의 여신이라니. 제 스스로가 패배자인 것만 같아서 술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말에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집중이 되지도 않는 문제집을 풀면서 매일매일 그녀의 인스타를 확인하다 보니
그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그 녀석이 다니고 있는 대학 근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학 근처고 주말이다 보니 술집에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는데 그 녀석이 자기도 요즘 썸 타는 동기가 있다면서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가버릴 걸 괜히 재수했나 싶더라고요. 그 녀석이 그 썸녀 사진을 보여주는데 썸녀도 귀여웠지만 제 과외를 해주는 그녀가 훨씬 이뻤습니다. 그놈이 계속 썸녀 얘기를 하자 저도 그녀가 보고 싶어서 또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그녀가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확인해 보니 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보인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나 섹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며 그 스토리를 친구 녀석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 녀석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클럽이라면서 이 주변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할인을 해줘서 자기 동기들하고도 몇 번 가봤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근처에 있다는 생각에 또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급하게 남은 술을 마시고 그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재수를 하기로 마음 먹기 전에 친구들이랑 딱 한 번 클럽에 간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혹시 그녀는 아닌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놈은 이미 한 명 잡았는지 어느새부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 허탕친 것 같아서 계단 뒤에서 잠깐 쉴까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순간 무슨 슬로우 모션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녀가 보였어요. 그녀는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던 것처럼 상의가 짧아 배꼽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완전 속옷처럼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어요. 귀엽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섹시할 수도 있다니 전 정말 코피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저도 춤을 추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몸을 밀착시켰어요. 상의가 짧아서 그녀의 맨살이 제 손에 닿는데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녀는 제 스킨십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더 허리를 꽉 안아버리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팔을 올려 제 목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녀의 손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꽉 안은 채 춤을 췄어요.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턱을 잡아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키스에 몸을 돌려 그냥 저를 안아버리면서 더 강렬히 키스를 퍼붓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마주보면서 서로를 안고 미친 듯이 키스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눈이 마주치긴 했는데 아마도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대로 데리고 밖으로 나갈까, 키스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서로 집중하면서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렇게 정열적으로 키스를 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밤이었어요. 결국 저도 친구와 함께 클럽을 나왔고
첫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해가 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흥분해서 그런 건지 쉽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의 키스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느냐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녀가 제 자취방에 와서 또 과외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녀를 만나면 그때 그 클럽에서 키스했던 남자가 저였다는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말아야 하나요? 만약 밝힌다면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과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불편해할까요?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스크린 골프장에서 한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날씨는 무척이나 변덕스러웠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강풍이 도로를 휘감아 시야를 가렸다. 신중하게 운전대를 잡고 아파트 1단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선 안도감이 들었다. 이내 주차 자리를 발견하고 차를 세우려는데 문득 익숙한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왔다. 현대에서 최근에 출시한 소형 SUV 코나였다. 그 차는 내가 자주 보던 차량이었다. 궁금증에 차량 번호를 확인하자 내 예상이 적중했다. 103동 1101호 여자의 차였다. 옆집에 사는 그녀와는 자주 마주치진 않았지만 이제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차에서 내리는 그녀는 청반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가벼운 차림이었다. 강풍에 비를 맞지 않으려는 듯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잠시 후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이 어쩐지 수상쩍게 느껴졌다. 나는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고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주차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검은색 아우디 차량 앞에 멈춘 그녀는 천천히 차량 문을 열고 차에 오르려 했다. 그 순간 우리 둘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갑작스러운 눈맞춤에 나는 순간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급히 차에 올라타더니 재빨리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나를 알아본 것일까? 3년 넘게 옆집에 살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지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내의 말이었다. 옆집 여자가 요즘 이상해. 혹시 바람난 거 아닐까? 그녀의 남편은 50대 초반의 아저씨로 자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본 남자는 확실히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그저 막연한 의심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나를 묘한 긴장감 속에 머물게 했다. 일주일 후 그 긴장감은 다시금 고조되었다. 그날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던 옆집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밤 12시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큰 말다툼 소리가 나를 깨웠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싸워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집구석에서 일주일 내내 당신 오기만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다.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다. 바가지 좀 긁지 마. 모처럼 집에 와도 편할 구석이 없어. 서로의 불만이 쌓여 폭발하는 소리가 벽을 넘어내기까지 전해졌다. 그들의 말다툼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옆집 아저씨도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며칠 뒤 나는 공원 산책을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집에서 입을 법한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주차장에서 보았던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며 나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리시려고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렇죠.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요즘 옆집 아저씨는 잘 지내세요? 나는 속내를 감추고 무심한 듯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요즘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그나마 와도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녀의 불만과 고백은 마치 그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결혼 생활이란 게 다 그런 거죠. 다들 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겨우 말문을 열었다. 그래도 남편분이 성실하고 가족들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봐주세요. 그러고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줄 생각으로 살짝 농담을 건넸다. 답답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그럼 오늘 상담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요? 그녀는 나를 따라 공원 입구까지 함께 걸었다. 그날 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억눌린 감정을 마치 오랫동안 억제해왔던 듯 풀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과의 관계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이제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평소엔 무심하게 지나치던 문자 알림이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혹시 술 한 잔 사주실 수 있나요? 옆집 여자인 걸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요동쳤다. 평소에 그렇게도 조용하고 단정했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도 그리고 그 내용이 술 한잔 하자는 것이란 점에서 놀라웠다.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내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만나죠?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근처에 괜찮은 바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가 나를 부른 것만 같았다. 나는 곧장 준비를 하고 그녀가 말한 바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고뇌가 느껴졌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잔을 채웠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나오니 어색하네요. 그녀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자주 이런 자리에 나오진 않거든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잔을 받아들였다. 한 모금씩 술을 마시며 우리는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다. 날씨, 최근의 뉴스, 이웃들과의 작은 이야기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사실 요즘 참 힘들어요. 그녀는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남편은 여전히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고 집에는 나 혼자 남겨져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많이 외롭겠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견디기 힘들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다시 채웠다.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무섭고 괴로운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참기 힘들어지네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은 없나요? 친한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가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하면 걱정만 끼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단지 잔을 채우며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다렸다. 사실 그녀는 눈을 살짝 피하며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주차장에서 저를 본 거 다 알아요. 나는 순간 놀랐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그냥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나를 더 깊이 그녀에게 끌어당겼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때론 가까운 사람보다 조금은 멀리 떨어진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나는 그녀의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순간이 우리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운 그녀의 일시적인 감정일까? 그날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나 역시 그녀에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단순한 이웃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나누는 관계로 그날의 대화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다. 올해 42살이 된 나는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아버지의 성화로 인해 일찍 시작되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불과 25살의 나이에 23살의 아내와 중매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결혼 2년 뒤 얻은 아들과 함께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다. 중학생이 된 아들과 30평 아파트에서 가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나는 큰 문제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 인생에 갑작스레 들어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3살 연상의 유부녀 진숙 씨. 그녀와의 본격적인 만남은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시작됐다. 밤마다 운동을 하던 나를 보며 그녀도 다이어트를 핑계 삼아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엔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우리는 곧 서로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나가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원에서의 만남은 점점 규칙이 되었다. 매일 밤 9시 공원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던 거다. 진숙 씨의 남편은 늘 술에 쩔어 살았고 지방 출장이 잦아 집에 잘 붙어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늘 외롭다고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서 나는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나는 장난스럽게 물어보았다. 진숙 씨, 혹시 제가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남자가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일단 데이트 신청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청춘의 설렘이 다시 찾아온 듯했다. 주말에 정식으로 데이트 한번 할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해요. 데이트? 주말이 되자 나는 아내에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골프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진숙 씨는 짧은 반바지에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는 서둘러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향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나 자신도 놀라웠다. 냉정하고 보수적이라고 자부했던 내가, 그리고 불륜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내가, 연하도 아닌 3살 연상의 유부녀에게 이렇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될 줄은 몰랐다. 이 관계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얼마 전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진숙 씨가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 것이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나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혼하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선 생각을 해보자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나는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나름 노력했지만 아내도 결국 찬성했다. 처음엔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고 아이를 내가 키우라고 했던 아내였다. 하지만 내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제는 그저 몸만 나가라고 했다.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걸라는 말과 함께 이후 6개월 동안 우리는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혼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진숙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떠나지 않았다. 이혼이란 단어는 입 밖에 내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녀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준호 씨, 결정을 내렸나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으면 저도 다른 길을 가야 하니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다. 사랑, 책임, 그리고 미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아직도 어떤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결코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다. 새로운 인생, 더 큰 행복을 찾아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면서 좀 더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말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하며 월급의 노예가 된 지 벌써 5년째 다른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의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 사진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지방에서 취직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저로서는 의식주종, 그러니까 살아가는 집 문제에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해가 떠오르는 날이 왔어요. 안 먹고 안 쓰며 악착같이 한 푼, 2푼 모아 드디어 6평 낡은 원룸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역세권 신축 투룸 빌라라는 단어만으로도 느끼는 행복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되었죠. 집 계약을 하고 이삿날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을 때였지만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떤 가구를 살까 계속 고민하며 이삿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드디어 이삿날, 집을 구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은지라 저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사 비용마저 아끼기 위해 포장과 해체는 직접 하고 운송만 해주는 반포장 이사를 택했는데요. 돈을 아끼기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막상 해보니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날 여자 혼자 집 밖에서부터 집안까지 수많은 박스를 나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삿짐을 날라주신 기사님께 돈을 더 드리고서라도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이미 기사님은 가버린 뒤였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집까지 나르던 중에 그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올라가려고 기다리는데 마침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내렸어요.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가려다가 짐 나르는 저를 잠시 지켜보며 우물쭈물하고 있더군요. 가려던 길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갈 거면 가지 왜 쳐다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뒤에서 그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강한 햇빛 때문이었을까? 순간 불어오던 살랑거리는 바람 때문이었을까? 너무 힘들어서 작은 도움에 감동해서일까? 그 순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생겨버렸어요. 가까이 서보니 키와 체격이 컸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얼굴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훈남이었죠. 잠깐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던 저에게 남자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싫다면 가겠다고 하였죠. 예의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남자에게 보인 제 모습은 이삿짐을 반 정도 나르는 동안 땀범벅에 머리는 엉망이고 화장도 하지 않은 못볼 꼴이었던 것이죠. 이런 꼴을 보여주는 게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도와준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정신줄을 잡고 덥석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무거운 짐들을 번쩍 들어올려 순식간에 집안까지 옮겨놓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며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저 혼자 했다면 3시간 더 걸릴 일을 30분도 안 돼서 끝내게 되었으니까요. 짐을 다 나르고 그 남자에게 바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는 이제 끝났으니 가보겠다는 말과 함께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본인 일처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집안에 쌓인 이삿짐 정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했죠. 이사 온 첫날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몸을 씻는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느껴지며 아까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났어요. 자꾸 그 남자의 몸을 상상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며 혼자 해버리고 말았죠. 조금 있다가 몸이 진정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남자의 이름, 나이, 연락처 같은 정보도 모르고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잠깐 친구 집에 놀러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감사 인사를 하며 연락처라도 빠르게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남았어요. 다음 날이 되니 이사 온 집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방도 2개가 되어 옷과 짐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었고 거실도 넓어 아침에 TV를 보며 제가 좋아하는 요가를 할 수 있었죠.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점만 많은 줄 알았던 이 집에 한 가지 단점이 생겼어요. 매일 밤 10시쯤만 되면 어디선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찢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커플이 사랑을 나눌 때 나는 소리처럼요. 혹시 위층에 신혼부부가 사는 게 아닐까. 저녁만 되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 사는 걸까. 다양한 추측을 하며 며칠을 견뎠지만 어느 순간 반복되는 그 소리에 일상이 방해되고 있었죠. 일상이 방해되니 점점 화가 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밤 10시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한 소리 할 요량으로 씩씩거리며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이삿날 저를 도와준 그 남자였죠. 그 남자는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며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층수를 착각해서 배를 눌렀다는 말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왔어요. 층간소음을 해결하러 갔더니 저의 상상을 자극하고 지난 아쉬움을 남겼던 바로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 후로 며칠은 그 남자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참아보아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결국 저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역시나 그 남자가 나와 배를 또 잘못 누르셨냐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는 바람에 순간 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뻔했지만 저는 층간소음에 대해 설명했어요. 매일 밤 10시쯤 콩콩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혹시 아는 게 없는지 물어보니 갑자기 놀라며 설명을 해주었죠. 아마 매일 밤 10시쯤 홈 트레이닝을 한다고 전자 줄넘기를 하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죠. 매트를 깔고 운동해서 소리가 날 줄 몰랐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금세 화가 풀리고 오히려 그렇게 미안해하는 남자의 모습에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처음 이삿 날과 같이 지난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후회를 할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남자의 집 앞으로 다시 가서 불러냈고 이렇게 위아래로 사는 것도 인연인데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남자는 거부감 없이 연락처를 주었고 그렇게 우리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 남자와 계속 연락을 하며 저는 더 빠져들고 말았죠. 대화가 정말 잘 통했고 유머 감각과 위트까지 갖춘 남자였어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 남자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잘 받아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인이 된 후로는 집이 가까워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연인에게는 집이 가깝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위아래층을 오가며 밤낮으로 사랑을 나눴고 욕구가 강해 외로움을 느끼던 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남자친구였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귄 지 3년쯤 되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였고 위층으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처음 만난 날 왜 도와줬냐고 물었더니 땀에 범벅되어 힘겹게 박스를 옮기려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첫눈에 반해버렸고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준 뒤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하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고 하였어요. 그 후로도 우연히 마주치진 않을까 집 밖을 의미 없이 서성이며 기다렸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하였어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채 기다렸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운명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우연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길 바래요.